중국 단둥. 북한 무역의 70%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북한을 오가는 다리 위에선 매일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식용유를 가득 실은 트럭이 북한으로 건너간다. 식용유 같은 생필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오는 트럭은 하나같이 빈 트럭이다. 속이 보이지 않는 컨테이너 트럭들도 세관에선 속을 열어서 보여줘야 한다. 하나같이 텅텅 비어있다. 물건들이 북한으로 건너가기만 하고 중국으로 건너오지는 않는다.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북한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화가 고갈되고 말 것이다. 힘들다 또 말뿐이고. 이런 고강도 제재가 2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북한은 괜찮은 걸까? 아무리 중국이 도와준다고 그래도 이게 외상거래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올해나 달러가 고갈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 상황을 전대미문의 난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미국과 나를 세우고 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불씨만은 남겨놓은 상태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know he's sending out certain messages about Christmas presents. 자신의 표현대로 전대미문의 난관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은 무엇일까? 시사기획 창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백두산 자락엔 초겨울부터 눈이 내렸다. 일요일 오후 강 건너 북녘에선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있었다. 중국과 북한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 근처 농가 헛간에 어른 10명이 타도 될 만한 대형 고무 튜브가 있다. 압록강에서 밀수품을 실어 나를 때 쓰는 튜브다. 오늘 저녁에 또 두통 올게야. 그래? 몇 시에 받아요? 아직 전화 안 왔지. 이제 짜서 전화 와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수십 년 경력의 밀수꾼은 재미가 예전만 못하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제는 돈이 많이 건너왔지. 요새 돈이 많긴 많단 말이야. 지금은 안 돼. 많이 건너왔지. 이제는. 지금 보기 좀 힘들단 말이야. 요새 아무래 막는 것 같아. 마음대로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보이지 않지. 그러면서 튜브 밀수와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밀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번에 막 미쳐서 막 크게 한다고 다 해서 사는 거는 뭘 한 번에 막 몇십 톤씩 막 끊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슈브에다? 야, 잘 가고 한단 말이야. 어디서? 그놈들이 그 한물상이 요새 잘 가서 직접 그래가지고 물을 싣고서 끊어온다니까. 어디로? 밤 11시
밀수꾼이 대충만 알려준 지점으로 차를 몰았다. 인적이 드문 한밤중 도로변에 수상한 택시 한 대가 서 있다. 곧이어 정체불명의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다. 중쪽 밀수업자가 동원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렁크에서 전기선이 달린 측정 장비 같은 걸 꺼내더니 승용차로 옮겨 실는다. 운전석에서 다른 물건 하나도 꺼내서 승용차로 옮겨 탄다. 북한하고 중국은 이거 밀수할 때는 서로가 말하면 좀 신뢰 관계가 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뭐 어디 뭐 속았다, 그리고 좀 뭐 불만 표시도 하고, 정상 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쪽 량간도는 그 구리라든지 몰입된이라든지 그런 관속들이 생산되니까 그 함유율 얼마인지, 그리고 질이 어떤지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장비를 싣고 사람을 태우고 차는 어디론가 떠났다. 곧이어 대규모 밀수가 벌어질 거란 뜻이다. 취재진은 정확한 밀수 지점을 찾아 나섰다. 얼마를 달렸을까? 바로 그때 북한 쪽 강변 도로에 못 보던 트럭들이 나타났다. 북한에 저런 트럭 없었는데 희한하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돌아가는 LED 조명. 바퀴가 10개나 된다. 저 앞에서 잘 걸려서 따라가고. 몇 킬로미터쯤 따라가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늘어선 지점이 나타났다. 취재진이 따라왔던 LED 트럭도 보인다.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북한 쪽 강가에 빨간 불빛 하나가 보인다. 우리 중쪽에도 빨간 게 있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국가 밀수 현장이다. 야, 이거 북한 있어. 드문드문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오는 국경의 밤. 대형 트럭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이거는 북한 쪽에서는 답자라고 부른답니다. 굉장히 큰 덤프카처럼 생긴 그 관석 전문으로 싣는 그런 대형차 차량이라고. 근데 이건 중국제 그 트럭이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25톤짜리 탑차. 이런 트럭이 10대 정도니까 한 번에 밀수 물량이 200~300톤에 달한다. 한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하다가 우리 때문에 충분하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수상한 승용차 한 대가 취재진이 있는 중국 쪽 도로를 왔다 갔다 하긴 했다.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강가로 내려가니 압록강 물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온다. 바로 그때 북한 쪽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강가로 내려오고 있었다.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컨테이너 트럭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다.
손전등으로 트럭 여기저기를 샅샅이 비추며 검사를 한다. 그 밀수이지만은 북한 쪽은 이거는 공식 무역하고 비슷하게 그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 그 세강원 그리고 그 국경 경비대 그리고 아마 보위부 사람들도 오고 어느 만큼 물건을 무엇이 중국에 넘어가는가라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저 절자죠. 네. 무역 절자하고 똑같은 것을 밀수 현장에서 북한 쪽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한 안에서는 국가 밀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동식 세관이 된 셈이죠. 그러고 보니 트럭보다 승용차들이 더 많다. 무역회사 사람들, 그리고 무역회사에 물건을 맡긴 돈주들이 몰고 온 차들이다. 너무 보기 찝쩍이 관리하고 줘야 되는 일인 사업들을 가져사고에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회사가 뭐 넘기고 얼마 버는지 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부터 사실 플라스틱인데 복잡으로 나갑니다. 보는 대로 뭐 회사가 국가기 하니까 다 국가가지고 제재로 인해 외화가 부족해지면서 북한 당국의 실적 압박이 심하다고 했다. 한 사람들은 예산이라고 나라 덤프를 한다고 뭐 모른 소리나 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어카운트만 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문제도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계획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저기 뭔가 꺼내왔는데. 응? 꺼내왔어. 차 같은데요. 압록강에선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한다. 자세히 보니 커다란 삼날이 달린 중장비다. 이제 차량들이 넘어오면서 바퀴가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어떤 다짐. 빨간 불만 보고 불을 끈 채로 강을 건너오다가 거의 다 건너오면 불을 잠시 켜는가 싶더니 곧바로 꺼버린다. 불을 끄고 강을 건너면 미국 인공위성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중장비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서서히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트럭들. 단동이나 라선에 비해 미국의 감시를 덜 받는 곳이 압록강 상류다. 압록강의 어둠을 헤치고 커다란 물체가 중국 쪽으로 건너온다. 이상한 점이 있다. 북한 쪽엔 차량 수십 대가 있는데 중국 쪽엔 달랑 택시 한 대뿐이다. 요즘 북한에선 물건이 많이 넘어온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넘어가는 물건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우리 쪽에서 그때 보내는 거 지금 그렇게 크게 없어. 이전에는 우리 쪽 있는 거 많이 건너갔단 말이야. 그 지금 건너가는 건 크게 없어. 건너가는 거 다 받아올리는 거다. 주로 그 자식 그래서 오고 그러니까 돈 크게 못 번단 말이야. 이전에는. 요즘 북한 무역회사들은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대신에 돈을 받아간다고 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돈 주고서 그 회사 몇 개 받는다. 회사에서 이렇게 내려준다 그냥. 외화벌이는 국가적인 정권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아닙니까? 외화가 뭐 고갈이 되면 진짜 그 국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외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 밀수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좀 하고 있는 거죠. 밀수는 원래 국가 몰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난이 심해지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밀수에 개입해
외화를 챙겨가는 것이다. 최근에 조직 지도부에서 파견 나온 무역회사를 총괄하는 팀이 생겼더라고요, 부서가. 그 조직 지도부가 관장, 그전에 조직 지도부는 장사인 개입 안 했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조직 지도부가 무역까지도 관장하는구나. 왜 그렇게 됐냐니까. 김정은이한테 직접 직보하고 통제해서 올려보내는 이 라인을 만드느라. 대북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국가 밀수를 통해 메워보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아주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 정도는 밀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의 어떤 교역 규모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은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 경제가 정말로 지속 가능성을 가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밀수만 갖고는 되질 않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난해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나타났다.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까지 와서 맞이했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엔 제재에 따라 연말까지 전원 철수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전한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김 위원장의 중요한 외화 자금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원동 지방에 지금 한 10,000명이 나와 있는데 4월 현재 그때까지 한 4,000명이 출국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네 그 본부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니까 북한 중앙당에서는 인차 우리 그 위원장 동지가 러시아 방문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원래 중국도 문제가 복잡했었는데 자기네 위원장이 한 번 갔다 오면서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되었다. 그래서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던 겁니다. 김 위원장의 외교는 성과가 있었을까?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으로 블라디보스톡엔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 공사장 크레인 밑에서 들려오는 귀에 익은 말소리.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다. 낮에도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기온. 추위를 달래주는 건 공사장 모닥불뿐이다. 위태위태한 작업들이 진행된다. 난간도 없는 허공으로 다리를 쑥 내밀더니 한쪽 팔로 벽을 끌어안은 채 다른 한쪽 손으로 외벽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는 용접 불꽃. 만에 하나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아찔한 상황이다. 저녁 시간, 러시아 사람들이 퇴근해 운동을 하고 있다. 바로 옆 허름한 가건물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저녁밥을 먹는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20도 정도로 떨어진다. (20층) 꼭대기에서 희미한 조명에 의지한 채 아슬아슬한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다. 밤 10시가 넘도록 작업은 끝이 나질 않는다. 힘드니까 일이 자체가 집안이나 바다 다니는 사람들 와서 일하는 거, 이 사람들은 못한 것을 6시, 7시, 8시까지 하면 떨어지는데 우리는
일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에 가나요? 근데 오늘 저희 일하려면 오늘도 뭐 10시, 11시까지 일할 때는 없고. 아침 몇 시에 시작이죠? 8시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8시.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다. 러시아인 감독관들이 보인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남에서 온 관광객들은 갑으로 대접받지만 북에서 온 노동자들은 을 중에 을이다. 그래도 가끔씩은 자존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감독관의 손을 뿌리치며 역정을 내는 북한 노동자. 오늘 좀 벌자니까 나와서 뭐든 수모를 받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고 싶다, 이런 감정도 많이 토로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취재진의 카메라에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다. 공사장 한 구석에 주저앉아 쉬고 있는 남자. 휴대폰 보면서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눈물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 든 구형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 추워서 그런지. 카메라에 달린 작은 화면으론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큰 화면으로 확인해보니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 동료들이 없는 공사장 한 구석에서 남자는 남몰래 울고 있었다. 그날 가족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나왔을 수 있고, 저도 제 딸 사진을 볼 때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으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 노무직 일꾼들은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해 1년에 우리 돈 200~300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돈은 얼마나 벌었어요? 1년에 거저 20장 개선 거에 쓴다요? 20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2,000달러. 좀 넘어가는 거. 원이 안 돼? 네. 몇 년치를 모으면 북한에선 장사 미천으로 쓸만한 목돈이 생긴다. 사실 해외 파견된 인력들은 개인적으로 장사도 하고 싶은데 아주 기초 자본이 없는 분들이 가죠. 중하위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기초 자금을 마련하려면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푸틴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 그러나 회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 당초 일정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면 러시아 전몰 용사들에게 헌화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2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다. 원래 밤 10시까지 러시아 전통 예술단 공연까지 보고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푸틴과의 회담이 잘 안 됐기 때문에 12시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러시아의 율사묘에 김정은 위원장이 환히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한을 진정하고 점심을 먹고 3시에 출소한 겁니다. 결국 원래 러시아하고 약속했던 일정대로 보면은 8시간인가 먼저 출소했습니다. 러시아도 크림반도 점령 등으로 인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사정을 봐줄 형편이 못 된다. У нас в целом в России каждый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оставляет,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1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Миллионов. А здесь речь идет, даже в лучшие годы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о, может быть, 40 тысяч, да? 50 тысяч это самые большие оценки. И просто ради такой небольшой циф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не готово рисковать. 북한 서민들에겐 꿈의 땅이었던 러시아. 그 문이 닫히고 있다.
산더미 같은 이삿짐들. 카트에 쌓아놓은 짐이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다. 짐짝엔 행선지가 적혀있다. 보통강, 대성, 평양에 위치한 구역 이름들이다. 발권 창구엔 수백 명이 몰려있다. 평소 한국 관광객들로 붐비던 블라디보스톡 공항. 이날은 절반 이상이 북한 사람들이었다. 한 절반 정도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나요? 어때요? 다 들어가요. 100% 다 들어가요. 러시아가 100% 다 개종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요.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지. 아메리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뭐 좀 교육 비자를 변경하고 남는 사람도 있던데. 아마 뭐 좀 몇 명.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등에서 온 짐들도 놓여 있다. 제법 맵시 있게 차려입은 여성들도 보인다. 러시아 각지에 파견됐던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직들도 블라디보스톡으로 집결해 평양으로 돌아간다. 유엔이 정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하루에만 특별 전세기 2편을 띄워 대대적인 철수를 하고 있었다. 오후 비행기를 기다리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항 편의점에서 한국 컵라면을 사고 있었다. 편의점 간이 테이블. 모두들 한국 컵라면 하나씩을 들고 있다. 언제 가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괜찮아? 일 맞았어, 라면이? 그냥 보자 하잖아, 저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괜찮아요. 이 집 살아왔으니까 요새 말에 대해서 다른 소리 안 하니까 이제 뭐 우리도 뭐 아직이라도 우리 앞으로 자식들부터 살살 이래가지. 가난했던 과거의 대한민국과 어딘지 닮은 데가 있다. 남한의 60년대 말 70년대하고 북한의 현 시대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남한은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에 돈벌이하러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게라도 읽어서 또 더 나은 삶,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마련해주고 싶은 그게 북한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북한 당국은 1년에 노동자 한 명당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씩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능이 약한 사람들을 대체로 연합공사장에 파견하고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 사업에 파견함으로써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건설 기능이 높고 이제 특히 목수 이런 기능이 높으면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달에 계획이 3,000달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은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가 필요한 김정은 위원장에겐 해외 인력 철수는 좋지 않은 일이다. 1년에 10억 달러가 넘는 외화 고정 수입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백두산 아래 해산은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일요일, 대여섯 살 아들에게 눈썰매를 태워주는 아빠를 볼 수 있었다. 아빠도 즐거운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지겹게 오는 눈이지만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좋아한다.
옷이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신이 났다. 더러워진 옷은 엄마가 강가에 나가서 빨아야 한다. 압록강 얼음장에 담갔다가 방망이질하고 담갔다가 방망이질하고 엄마가 할 일은 끝이 없다. 말해도 되지 이상하지 마. 농사도 흉년이라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자격증으로 지금 경제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그거는 그 사람들 말이고 이 사람들 상태 다 살기 어렵습니다. 저마다에서 이거 안 하고 먹고 살고 하던 사람들이 거의 망해서 하루벌이하고 식당사를 많이 합니다. 너도 나도 먹는 장사에 나선다는 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 제재가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장사를 왜 해요? 공업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운전업기 장사랑 그다음에 떡이랑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팔다 안 팔리면 또 나머지는 먹고 이렇게 하지. 지금 공업품이나 이렇게 돈벌이 잘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잘 안 됩니다. 뚱딴지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는다. 여기서 그 미국 대통령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싱가포르 회담 직후 올라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뚝 떨어졌다. 정치자만 회담은 민주당으로 바꾼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또한 제재 풀리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북한 주민들도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만두면 제재 풀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어려고 있다. 조금만 터지고 진짜 같이 터지고 해서 물어보는 주민들에게는 밥이 하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활용해서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었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치명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의 핵심은 대북 제재 완화를 하라는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풀어줄 상황이 못 된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선은 이번에도 북한에 속고 있다는 것이다. And instead they want another summit with Trump because they see him as the easy mark, the one who's more likely to provide unilateral concessions as he did. 비핵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제재를 풀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또 속았다는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다. 올해 대선을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어려운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한반도 문제를 끌고 들어갔어요, 미국 대선에.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시킨 건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업적이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지금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성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일에 북한 문제가 실패했다라고 만일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It wasn't appropriate to sign an agreement today. We could have. I just felt it wasn't very appropriate. 하노이 충격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했다.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용도자 동지들께서는 평양 시민 25만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다. 형제적 중국 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평양 거리를 메운 환영 인파.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줄기차게 이어지고 대하마냥 거세차게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이 황제급 예우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는 후문이다. 중국 관광객 수십만 명이 북한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전반에는 중국에서 관광객으로 음료를 그 보내준다 선물 그랬는데 내가 시중에 왔을 때 근데 막 평양 동지들도 상점에 상점이랑 무슨 이런 보사시세 그런 거 있잖아. 그런다고 정말 연합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관광으로 오는 중국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무슨 이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국가에 좀 들어가겠지. 이번 우리나라 방문은 저중친선 관계 발전을 중국이 외환안에 시달리는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너무 강하게 관여를 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몰락하거나 위험해질 정도가 된다고 하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묵인을 통해서 이런 밀수라든가 또는 탈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면서 북한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국의 전략인 거죠. 외환안 타개의 유일한 돌파구는 중국이다. 중국 지린성 옌지. 북한 여성들이 안마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중국어로 인사하는 여성들.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자 금세 한국 손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우리말로 묻는다. 누가? 아닙니다. 한쪽 안마사들 있습니다. 한쪽이다 아니에요? 네. 아가씨는 안내만 하고? 네, 오늘 영빈입니다. 영빈이 뭐예요? 안내원입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안내만 한다고 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거북스러운지 점점 쌀쌀맞은 대답이 돌아온다. 잠시 후 들어온 안마사는 정말로 한족이었다. 능숙하게 불을 붙이더니 부항을 뜬다. 他们不做按摩。他们不做按摩。为什么呀？这个不允许。他们国家不允许好像。 북한 당국이 안마는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这是安排。对，接待，然后吧台，3楼有吃饭的地方也都是他们。 원래 식당에서만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이 최근 안마방까지 업종을 확장했다고 한다. 안내원들 복장을 자세히 보니 전형적인 중국풍이다. 최근 북한 안내원들에게
중국식 복장을 입히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이제는 한복 저고리들을 다 입고 봉사하게 했는데 한복 저고리 못 입게 합니다. 중국식 사람들처럼 옷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보면 다 철수하고 중국 국내인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안내만 한다던 북한 안내원은 마지막까지 손님 안내에 열심이었다. 뭐가? 뭐야, 가시는? 아, 목욕하는 게 58원이라고? 네, 1층이가? 아니, 그 1층 어디? 그래요? 고마워요. 지하 1층 목욕탕엔 똑같은 복장의 북한 안내원들이 앉아 있었다. 예전엔 주로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들이 호텔 로비와 목욕탕, 안마방 안내까지 북한 색깔을 지우면서 조용하게 업종 다각화에 나서고 있었다. 이번에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많은 줄은. 호텔에 우리 조선 그 북한 아이들이 나와서 서빙을 하더라고. 뭐 거기 전체가 다 그런 애들이더라고. 연길은 저쪽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 또 중국이 또 많이 이렇게 받아주니까 아마 그러한 이점을 얘네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엔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북한의 움직임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중국 투먼의 공단. 점심시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줄지어 지나가는 북한 여공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전세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따라가 보기로 했다. 중국 해관? 버스가 도착한 곳은 두만강변의 투먼 세관. 버스에서 내리더니 국경을 향해 뛰어간다. 강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걸까?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국경을 넘어가는데 가방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잠시 후 다리를 건너 북한 쪽으로 걸어간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도 있다.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다른 버스를 타고 온 동료들이다.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으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장기 거주를 중국 정부가 승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 파견 계약서를 입수했다. 공장에서 세관까지 왕복 비용은 중국 측 고용주가 책임진다고 돼 있다. 중국 측 고용주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입국하면 24시간 안에 중국 공안에 통보해야 한다. 편법 인력 파견을 중국 당국도 알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이 언제까지 묵인해줄 수 있을까? 계약서에는 특이한 조항이 들어있다. 중국과 북한 간에 정치 변화가 있을 경우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정치 변화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인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의 묵인이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강경한 어떤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정치 변화에 따라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북중 간의 정치 변화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싱가포르 회담 무렵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북중 접경을 철저히 봉쇄하라고 압박했었다. Every time I talk to China about trade, I'm thinking about the border. Because that border i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what we're doing. It has been cut off largely, but it's been opened up a little bit lately. I don't like that. 중국이 북한을 묵인해주면 무역 협상에서 보복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자 갑자기 중국 단둥의 세관장이 경질됐다. 그 중국 정부에 다시 세게 나오네요. 네, 세게. 이런 식으로 북한 정부도 바꾸고 있어요. 부관장 바꾸고. 왜? 누구 나가지고 어떤 거. 이 무렵 밀수꾼들이 대거 검거됐다. 북한을 오가는 밀수선의 배값이 몇 배로 뛰어올랐다. 북한 배값도 다 올라가면서 지금 밀수 배값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부터는 뭐 200원, 300원 하는데 1,200원. 200원 하던 게 1,000원 한다고? 네, 1,200원. 1,200원? 완전히. 그러면 남는 것도 없겠다. 그거 왔다 갔다 해도. 그럼 이거 지금 다 죽었는데. 근데 하소서 지금. 하지만 하노이 회담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Would the U.S. be willing to strengthen the sanctions and perhaps put the pressure on North Korea to move forward? I don't want to comment on that. I can just tell you this, that we have very strong sanctions. I don't want to talk about increasing sanctions. They're strong. They have a lot of great people in North Korea that have to live also, and that's important to me. 예전에 강경했던 태도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누그러진 태도다. 하노이 회담 이후 같은 입장이 반복되고 있다. They are suffering greatly in North Korea. They're having a hard time in North Korea. And I just didn't think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중국 묵인의 이면에 사실상 미국의 양해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묵인해준다 하는 것들은 미국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일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중국에 걸고 넘어지면 중국도 뒤를 봐줄 수가 없죠. 대북 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이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가지고 북한을 만약에 달래기 좋다고 하면 중국에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밀무역 이런 것도 은근히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매우 쪼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다소 좀 풀어줬다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과 직접 문제를 푸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통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다. 공을 차다 보면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 버릴 때도 있다. 그렇다고 공놀이를 그만두지는 않는다. 공을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What if the North Koreans don't play ball? Excuse me. If spoken to correctly, they will play ball. 트럼프가 20년 전에 했던 말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사이의 게임은 협상과 파국을 반복해왔다. 협상 실패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장과 경제사정 악화였다. 북한에게도 미국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아니었다. 한국 전쟁이 벌어진 지 올해로 벌써 70년이 흘렀다. 정전 협정을 통해 임시로 멈추었을 뿐 전쟁은 70년째 끝나지 않고 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평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걸까? 한반도가 좀 더 이제 항구적인 평화 정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전쟁 발발의 위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